여러분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은 오승국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살아생전에 하냐 아니면 사후에 하냐 이런 부분인데,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전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거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살아생전에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걸 뜻합니다. 증여를 우리가 하게 됐을 때 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증여세법은 특별하게 증여재산 공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계 비속은 5천, 미성년자는 2천, 이렇게 적정한 금액만큼은 세금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신고 여부나 비상장주식 같은 특별한 물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예요. 일단 신고를 안 하시고 자녀 명의로 운영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게 되면 차명계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 위제를 통해서 증여재산 공제 없이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내가 최초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을 증여로 보고,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그때 시점에 증여세가 추징되고 5년, 6년 이때 걸리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리하면 증여는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증여는 일단 10년간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받는 분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직계존속한테 이번에 5천만 원까지 해서 세금 없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 꼬리표는 10년간 물고 갑니다. 그래서 선증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면 10살에 이후에 또 2천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생일이 지나서 이제 5천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횟수라고 보면 돼요. 10년 단위로. 그래서 선증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재산을 받으신 분은 수증자입니다. 그래서 수증자분들께서 증여세 신고를 적정한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금액과 세금을 납부하고 내가 실제 사용할 금액에 차익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자가 만약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신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그 세금은 내 돈으로 내면 되기 때문에 증여자한테 픽스되는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수증자가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증여세 대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이제 대납을 해주는데 그것도 증여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산술적으로 풀어서 정확하게 주고자 하는 금액에 맞춰서 대납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증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을 통틀어서 5천, 2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수증자 기준이에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과거 증여 내역들이 떠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5천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10%부터 적용될 수 있구나. 이걸 확인하시고.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나 누진세 적용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증여재산 공제가 넘어가면 세금은 발생을 되지만 분산해서 증여받는 게 효과적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을 받으면 일단 5천은 공제가 되는 거고 1억까지는 10%예요. 그럼 세금을 더 주면 1억이 넘기 때문에 20%가 적용된다고. 그럼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1억 5천이 틀어지잖아요. 그때는 외조부나 신조부한테 받으면 외조부한테 받은 것과 부모님한테 받은 게 합산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각각 들어가요. 그분들한테도 또 1억까지는 10%니까. 이게 증여받고 세금은 또 딴 분들한테 증여받는 게 누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증여라는 거는 순수하게 증여자의 의사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금전은 일단은 제외라고 상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게 이 증여의 목적으로 좀 좋은 게 뭐냐면, 증여는요, 증여재산 평가금액 산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전 2개월, 후 2개월, 4개월 종가 평균을 가지고 그게 시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증여를 해도 2개월 후에나 평가 금액이 산정이 돼요. 현재 내가 뭐 1억 원어치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1억을 지금 현금 증여하는 거는 픽스되죠. 끝이에요. 하지만 내가 1억 원치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낮아져 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증여하는 게 현금 1억보다는 더 유리하겠죠. 근데 2개월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오른 거죠. 그러면 내가 현금 1억 증여한 것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한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만약에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당초 증여도 증여세를 안 물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안 물어요. 6개월 안에 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줬던 증여는 환급은 못 받고 그건 그거고 반환하는 건 또 증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지나버리면 간 것도 증여고 온 것도 증여니까 증여세를 환급해 주진 않죠.